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쿠팡 관련해서 금요일날 다들 이 하락이 나왔어요. 뭐 장대 음봉이라고 할 수 있죠. 갭을 띄워놓고 목요일날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어요. 축하할 일이고 뭐 축보를 쌌죠. 쿠팡 그 사장이랑 TV에 나와서 빵 하면서 3, 2, 1, 빵 하면서 뭐 축포를 쓰고 장중에 어 신고가를 또 60% 거의 100% 정도였나요? 아무튼 상승을 했다가 목요일 밤 금요일 날 해서 이제 조금씩 흘러내려요. 그래도 상장가 대비해서 현재 한 40% 이상 급등을 한 자리고, 어떻게 보면 상장 하늘이 가장 높은 주가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그림인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증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삼성전자 다음으로 높은 시총을 가진 종목 중에 하나가 됐어요. 대신 한국 증시는 아니지만 한국 증시에 상장하게 됐다면 지금의 이런 뭐 거의 1조 가까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뉴욕 증시로 상장이 되면서 그만큼의 이제 앞으로의 기대치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는 모습이고요. 어찌됐든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면서 이 쿠팡에 관련된 종목들 뭐 동방 그리고 KCTC 그리고 KTH 그다음 뭐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 이제 상장이 됐으니까 기대감은 어느 정도 소멸이 됐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 소멸이 맞아요.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은 재료 소멸이 맞지만 이 쿠팡이란 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음으로써 이 재료가 현실이 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종목에 대한 재료로 본다면 시젠이라는 종목을 보더라도 이 진단키트가 매출이 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현재는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대신 이 진단키트가 이 코로나 발생하면서 진단키트 대표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방문을 하고 하면서 엄청난 급등을 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 기대감에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제약바이오에 비해서 현재는 버티고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기대감이 현실로는 반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쿠팡이라는 이 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이 쿠팡의 모든 일들 뭐 실적이든 뭐든지 이 상장된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값어치를 해줄 거냐, 또 어떤 뭐 일자리든 혹은 또 어떠한 사업을 분야를 늘려가면서 우량한 기업으로 키워가냐의 관점이거든요. 대부분 뭐 건설업으로도 시작한다면 뭐 통신이든 전기든 단종으로 시작을 해서 이거를 종합회사로 회사를 변경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인 건설업을 또 등록을 해서 이제 부피를 키워가잖아요. 예전에 뭐 대우든 어디든 다 보따리 장사에서 시작을 하다가 그만큼 큰 기업을 키워가듯이 앞으로의 성장 기업은 분명히 있다. 왜? 코로나가 발생이 됐고 그게 확실하게 잠잠해지지 않으면서 배달 요런 문화가 굉장하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기존에 비해서. 뭐 그러면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은 맞지만 향후의 가치는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왜 우리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뉴욕 증시나 나스닥이 상장을 했다가 상장 폐지된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예전에 정확한 회사 명칭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상장 폐지로 마무리가 되는 회사가 있어요. 왜 나스닥이나 다우나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뭐다? 이 상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쿠팡은 앞으로의 이 행보에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기준이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엔 얘도 차후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단기적인 재료 소멸은 맞지만 이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등치에 비해서 아직 여기 있는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대신 단기적으로는 조정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쿠팡 관련, 그다음 페이코인 관련해서 뭐 다날,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마켓컬리가 쿠팡의 뭐 어떻게 보면 대항마라고 해야 될지 그냥 새벽 배송을 같이 하는 동종업계고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이 마켓컬리도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고 나니까 그럼 우리도 상장할래, 너도 하면 나도 할래 라는 지금 내용이에요. 그럼 얘네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뉴욕 증시로 할지 나스닥으로 할지 한국의 코스닥으로 들어갈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일단 우리도 올해 안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럼 지금 3월이면 올해까지는 8개월 이상이 남은 거죠. 이게 뭐 11월에 할지 12월에 할지 뭐 6월에 할지 7월에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으로 또 넘어갈지. 그죠? 일단 기대감을 부풀어놨다. 근데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마켓컬리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흐름만 좀 볼게요. 그리고 어차피 연내 증시 상장 예정인 거지 어떻게 연내 증시 상장 예정인 거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라. 지금 당장은 그냥 상장을 할 거라는 기대감에 반짝 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 후에 확실하게 눈에 드러나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때 뭐 쿠팡 관련된 종목들처럼 급등 1등주는 400에서 500% 정도, 2, 3등주는 100에서 뭐 250% 사이 정도는 그때 급등할 수 있지 지금 당장 날아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만 그냥 들여다보면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자, 그러면 동방부터 볼게요. 동방 같은 경우는 이 쿠팡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좀 강하게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고 뉴욕 증시로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는 주가가 하락했다가 큰 상승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경고 딱지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경고 딱지를 걸고 주가 상승을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뭐 단일가 거래를 들어가든 아니면 위험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단일가는 삼성제약 같은, 위험은 신풍제약 같은 그런 종목들은 갈 길 가겠다, 끝을 보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부분인 거고, 동방은 그에 반해서 상승을 1차 상승이 나오고 강하게 2차 상승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얘는 상승을 하면서 갭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강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강하긴 했지만 올라오면서 많은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트리면서 올라가진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터트리긴 했지만 이거에 대한 꾸준한 연속성이 몰려서 들어오진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만큼의 매집이 잘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빵빵 갭을 띄워서 훅 치고 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밑자리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2,000원에서 13,000원이면 600% 정도 상승을 한 거거든요. 대장의 면목을 확실히 보여준 그림은 맞아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그래서 기존에 제가 영상을 다뤘을 때 동방보다는 KCTC가 대장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얘는 주가를 한번 크게 상승시켜 놓고 요 안에서 박스권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뭐 다른 종목들 한 차례 올라가고 혹은 빠졌다가 올라갈지언정 얘는 이 안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면서 그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실제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고 이제 올라오는 구름대 상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버텨주는 그림만 좀 더 나온다면 이 구름대 상단을 지지받고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가 고점을 14,000원으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요 자리에서 반등 한 번 없이 그냥 쭉 밀렸던 자리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러면 이 저점은 형성은 돼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최근에 거래가 들어왔던 요 자리죠. 요 자리에 대한 거래를 위아래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위로 치기보다는 그냥 갭 띄워놓고,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고 나서 갭 띄워놓고 그냥 미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지를 해줘야 될 자리가 이 자리가 나온 거고,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요 자리가 나왔지만 여기서 한 차례 밟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밟은 자리죠.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밟았던 요 거래량과 그 다음 거래량을 살포시 올리면서 만들었던 요 거래량. 그러면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온다면 요 자리에서는 한번 지지를 받을 확률은 있어요. 살짝 밀리더라도 종가상은 이 8,650원 위로 올려놓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쿠팡이 상장이 됐고, 상장되고 나서 뭔가 또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이 기존의 신고가를, 뉴욕 증시에서 첫날 상장해서 만들었던 신고가를 바로 당장은 넘길 수 없는 그림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상장가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이 뉴욕 증시에서 만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상장하자마자 상승이 큰 부분이니까, 우리가 대부분 신규 상장을 하듯이. 그렇다면 얘가 나중에라도 좀 더 강한 흐름을 가는 부분이 나타날 거면 어찌됐든 이 갭자리는 한번 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기존에서 얘기 나왔을 때 이 상한가를 요 자리는 한번 메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 자리에 대해서 100% 메꾸기 전보다 이 상한가와 점상 갔던 부분과 상한가 갔던 중간값 정도에서는 지지를 할 거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딱 그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한번 지지했고 여기서 한번 지지했으면 이번엔 여기서 지지를 못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7,750원 부근 정도가 하나 나오거든요. 7,750원 부근이 한번 나오는 거고, 분봉의 모양으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요 자리죠. 여기 지지를 받았던 요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사실상 저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이 자리를 이탈을 했다 하더라도 얘가 추세적으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일 거면 기존의 저점에서 반등하고 올라와서 저점을 갱신을 했다면 이렇게 갱신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는 그 다음 눌려야 될 자리가 어디? 요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야만이 저점이 높여지면서 주가를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자리가 딱 요 자리에다가 요 자리를 살짝 이탈하고 끝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있을 지지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 8,900원. 그러면 얘는 8,900원을 이탈하면 어차피 1% 차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8,900원을 이탈하면 일단은 이 갭자리는 매꾸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의 그림에서 한 차례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주가를 한번 누를 확률이 있다. 누를 확률이 있다. 그런 누르는 확률은 7,800원에서 8,000원 부근 정도에서는 지지를 한번 받을 확률이 높고, 거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올 때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9,200원 위로 종가상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가는 한 차례 더 눌릴 확률이 있다. 7,000원 초반 부근까지는 7,000원 초반 부근까지는 한번 눌렀다가 그 다음에 모양을 잡고 올라갈 확률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를 노려야 될 확률이 높다. 그때는 또 한번 정고점을 확인할 확률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신고가를 갱신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주가를 끌어올릴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저는 보고 싶은 그림이에요. 뭐 제 그냥 개인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 물량이 100% 나갈 만한 그림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 자리는 메꿔야 된다라는 거고, 어차피 밑에 또 갭자리가 있어서 요런 자리까지 메꾸고 가면 다시 올라올 때 6,000원대가 저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 상한가의 중간가부터 그리고 요 자리 안에서는 이 밑에 있는 갭자리는 안 메꿀 확률이 높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갭자리는 어느 정도는 메꿔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실제적으로 좀 애매할 때는 차트를 뒤집어 보면 얘가 현재 주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악재가 터져서 버티다가 주가가 갭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의 모양을 만들겠죠. 못해도. 그죠? 올라왔다가 지지 받으면 다시 한 차례 누르면서 여기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에 대한 자리를 막고 나서 뭐다?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주가가 올라가 다시 이렇게 빠지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그죠? 위로 올라가는 게 애매하다 보일 때는 차트를 뒤집어 봐도 뭔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확실하게 보인다. 나는 기준이 지금 한 번은 더 밀릴 수 있다. 그런 자리에서 이 기술적으로 나오는 반등이 단기적으로 9,200원 위로 몸통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고, 9,200원을 위로 몸통을 장중에 올리면 고점이 9,800원에서 만원. 뭐 넉넉 잡아서 1만원 할게요. 1만원을 터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해라. 터치를 하더라도 9,200원 위로 몸통을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이 박스권을 유지할 확률도 분명히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당분간은. 그리고 1만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위로, 그렇지 못하면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KCTC 같은 경우는 고점을
여기서 만들었던 고점은 위에서 바로 눌렸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만들었던 고점을 한번 만들었고 다시 누르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싸주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고점을 3번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에 대한 고점, 이게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흘러 내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양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얘는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수급을 한 번 더 올리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털고 나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놓은 그림이에요. 대부분 주가들이 한 차례 올려놓고 누를 때보다 다시 올라오면서 고점을 못 넘기고 나서 주가가 흘러내리거든요. 대부분 쌍봉이라고 그러죠. 쌍봉을 만들고 주가는 흘러내린다라는 기준이라면 얘도 한 차례는 뭐다? 이 6,700원 부근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얘도 실제적으로 그런 자리까지 내려오면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런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8,700원 위로 올라가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분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의 저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위에 대한 박스권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슈팅이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거래가 빵 들어왔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거래량이 여기서 나간 그림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밀렸을 때 요 자리를 7,600원을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여기서 들어왔던 거래량이 여기서 100% 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림이 돼요. 왜? 나간 거래량은 다시 한번 채우면 되거든요. 거래를 늘리면서. 단기적으로 물량이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거래를 채우면 이 흐름은 꺾이지 않는다는 기준인데, 실제적으로 한번 올라왔다가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얘도 요 자리죠. 여기서 요 자리. 요 자리를 딱 갖다 놓고 끝났어요. 애매하게.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8,300원을 빠르게 회복하는 그림이 나타나 준다면 한 번 더 어디 여기에 대한 자리를 확인한다라는 거고, 9,000원 초반대, 9,100원대 부근까지는 한번 확인하지만 이 위로 못 올라타면 결국엔 주가는 주저앉을 거다. 일단은 기존에 횡보했던 요 자리 박스권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박스권으로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올라올 때는 또 한 차례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저항을 또 못 넘기면 뭐다? 이제는 밑에 있는 갭자리를 매꾸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수급 자체가 그런 모양의 흐름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박스권이었던 자리를 뚫고 올라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5,000원, 4,500원 부근 정도까지는 계단식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그렇지 않으려면 이 6,700원대죠. 요 자리에서는 어떻게든 지지가 나와야 되는 그림이에요. 못해도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가진 말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로는요. 그러면 일단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앉으면 단기적으로 요 자리에 대한 확인은 한번 하러 내려온다. 그 다음 갭자리가 어차피 여기니까, 그죠? 요런 식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KTH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죠. 얘는 좀 약한 놈이라고. 예전부터 그 바른손, 그 기생충이 한창 핫했을 때 얘도 같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그냥 주저앉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동방 쿠팡 관련해서 같이 올라왔던 종목이고, 얘는 사실상 갭자리에 다 메꿨죠. 가장
약한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갭자리 다 메꿨고 여기에 대한 갭자리도 다 메꿨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요렇게 비교를 해서 한 차례 본다면 이 7,800원 그리고 7,300원 부근이죠. 요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그림이다. 단기적으로 이 8,300원 부근에서는 한 차례 지지가 나올 확률은 있지만 이 지지 자체가 올라오면서 여기 자리 9,000 만원이네요. 만원대 9,200원 여기로 봐야 되겠구나. 내려오면서 9,400원 왜 이래 이거. 주가가 한 차례 눌린다면 이런 8,300원 부근에서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다시 올라올 때 9,400원, 이게 9,000원대죠. 그냥 앞자리 바뀌는 9,000원대를 올라서지 못하면 어찌됐든 얘는 7,2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다음에 모양을 만들고 나면 또 이 12,000원에서 12,5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만들어줄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의 자리에서 뭐다? 더 이상 하락이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9,700원이네요. 9,7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좋아요. 종가상 9,7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한 번 더 11,5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렇지 아니하고는 주가는 한 차례 더 하락할 확률이 분명히 얘는 아직은 존재하는 모습이다 라고 그냥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거래량 들어왔던 이 자리를 이탈을 하냐 안 하냐를 체크를 해야 될 자리죠. 그 자리가 딱 거진 저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죠. 얘는 제일 약하다, 제일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까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이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얘는 뭐 기존의 이 흐름이 쭉 연결되는 건데,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이 봉이 3번 봉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3자를 되게 주식시장에서 좋아하잖아요. 개인, 기관, 외국인, 삼천장, 쓰리바닥, 뭐 상승, 하락, 조정, 뭐 이런 식으로 3자 좋아하면 봉이 3개 정도 나오면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이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면 뭐다? 주가는 하락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이 봉을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 나타난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봉이 3개가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한 봉은 사실 파동의 원리에 들어가진 않아요. 왜? 바닥 대비해서 40% 이게 60% 이상이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파동의 원리에 들어가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이는 봉은 3개다. 그러면 이제 하락을 준비할 수도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보면 이렇게 추세를 잡은 그림이죠. 그리고 얘도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잡아서 이 자리를 돌파를 했다가 이 위로 몸통을 못 올려놓으면 밀리는 그림인 거고, 여기에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밑으로 하락할 수 있는 단기적인 자리까지가 5,000 여기 5,350원은 절대로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5,350원 이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조금 더 넉넉 잡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5,200원. 얘는 5,200원을 이탈하는 순간 추세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는 자리다. 굳이 음봉을 만들어 놨고 이 음봉을 확인을 제대로 안 했죠. 여기서 확인을 했는데 뭐 지수 때문에 그런지 조금 더 밀었어요. 밀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인도
뭐 여기서 종가상으로나 하기는 했지만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몸통을 넘겼다가 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혹여나 시장이 좋지 않아서 이 장중에 밀리는 부분은 5,200원까지는 열어둘 수 있지만 종가상으로는 뭐다? 이 5,350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만이 얘 추세가 이어지는구나.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 위로 올라가는 자리는 못해도 요 자리 위로는 몸통을 올려다 놔야 돼요. 6,750원 위로는 몸통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또 한 차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는 한 번 더 뭐다? 한 차례 정도는 하락하는 기준이 나타난다. 한 4,700원대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얘는 그림이 눈에 딱 들어오는 그림이라 여기서 언제 한 차례 쏘고 눌렀다 올라왔다 그럼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는 그림은 나타날 수 있다. 이 지금 현재 요 파동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냐 아니면 이제는 눌러야 되는 자리냐, 눌렀을 때 지지를 해줄 거냐 못 해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해준다면 한 번 더, 못 해준다면 나가리다. 그런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흐름이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나쁘지 않아요. 다른 기존의 종목들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여기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다. 여기서만 종가상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나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쿠팡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날 같은 경우는 페이코인 관련이고 또 쿠팡도 관련이에요. 얘는 신고가를 한번 갱신을 했죠. 고점을 높였어요. 상승을 하고 눌렀다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거래가 빵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한가가 풀리면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날 갭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런 자리는 대부분 요런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한 번 더 크게 누르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인데, 일단 고점을 한번 뚫어놓고 갭이 떠서 일단 1만원을 한번 터치하고 눌렸어요. 1만원이라는 자리를 뭐다? 한 번 터치한 거죠. 실제적으로 한 번 터치한 거예요. 여기도 한번 터치를 했구나. 12,200원까지 갔네요. 만원을 한번 터치하고, 이게 한 번이었으면 딱 좋았을 뻔 했는데, 뭐 어찌 됐든 가네요. 이 종목은 이제는 월봉으로 봤을 때 요렇게 매물이 있죠. 11,000원대가 신고가의 자리인 거고, 흐름을 보면 여기서 위아래 변동폭이 크게 났던 자리가 여기고, 거기에서 중간값이라기보다는 이 몸통이 많이 만나는 자리가 여기에요. 그럼 요렇게 하나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본다면, 여기서 올라오고 한 차례 눌렀고, 그리고 여기서 버텼던 자리가 4개월 정도 되죠. 그거를 지금은 2달 정도인 거고, 그죠?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화하는 과정이다. 주가를 올려놓고 여기에 음봉을 만들어 놓고 윗꼬리를 여기까지 달았던 자리를 딱 거기까지 갖다 놨죠. 이번 달. 아직 이번 달이 끝나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갖다 놨으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이 성립하는 모습이 나타나려면 단기적으로 여기죠. 단기적으로 많이 밀리더라도 얘는 8,100원을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모습인 거고, 그리고 8,500원이 단기, 조금 더 길게 보면 8,100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주가는 한 번 더 고점으로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얘는 그림상의 모양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럼 다시 11,000원대 신고가를 도전해 보려고 할 수 있는 모습인 거고, 그런 11,000원을 살포시 뚫었다가 밀릴 수도 있는 그림은 분명히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페이코인 자체가 앞으로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결제
라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뭔가 앞으로의 기대감도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거고, 기존에 봉을 만들어 놨던 이 자리에서도 이 자리와 요 자리가 살아있는 자리죠. 그럼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한 번 더 펌핑할 수 있다. 지금의 모양도 상승해놓고 눌렀다 반등하고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하락 A, B, C가 어느 정도 나왔고, 여기서 5파동이 한 번 더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서 이 주가를 밀고 내려간다면, 하락 A의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5파동은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는 그림이다. 하락에 대한 5파동은 나올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런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이 박스권을 크게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8,000원까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면 또 한 번 고점은 다시 확인하러 올라온다. 대신 요 8,500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고 8,000원대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올라갈 때 다시 이 1,200원을 넘길 확률은 좀 떨어져요.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추세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올라갈 때 거래가 동반되면서 호재거리가 없으면 이 고점을 못 넘길 확률이 많아진다. 그렇지 않으려면 8,500원을 지키는 그림이 나타나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후발주인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주가를 한 차례 상승시켜 놓고 눌렀다가 올렸다가 눌렀다가, 그죠? 이렇게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쌍바닥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단기적으로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여기 고점을 못 넘기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맞고 밀린 거죠. 그러면 얘가 이 봉이 남아있는 자리는 여기서 이 봉이 남아있는 자리가 여기라는 거죠. 조금 더 저점을 만들어 놓는다면 여기까지, 그죠? 그럼 5,250원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주가를 한 번은 더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안에서 이제 박스권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지금 이 중간값을 살포시 이탈했거든요. 월요일날 빠르게 돌려놓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다? 요런 자리까지 한 번은 내려온다. 5,200원에서 5,000원대까지는 한 번은 내려오고, 당분간은 이 안에서 박스의 모양을 만들어낼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웬만하면 5,500원에서는 지지를 해주겠죠. 거래가 적게 터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갭으로 5,500원 밑에서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으로 5,500원, 이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 5,2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5,500원 안에서 이 지지를 받겠죠. 받고 나면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월봉의 모양으로 보더라도 아직 얘는 이 고점을 제대로 확인을 안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딱 보면 기존에 이 봉을 만들어놨던 양봉을 만들었던 자리가 있고,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로 올라오면 뭐가 나와요? 매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으면서 매물이 나오니까 윗꼬리를 계속 달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을 만들어 놨고 주가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요 자리에 대한 매물을 여기서 좀 확인을 해봤지만 뭐 했다?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지금 또 한번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면서 주가가 6,100원 위로 몸통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 줘야만이
이제는 소화를 어느 정도 하고 다시 한번 이 1만 원대나 이 8천 원대인가요? 8,600원대라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소화하는 과정이다. 단기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으로 보셔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날이나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다날이 대장이고 다날이 좀 더 움직이는 그림이 만들어주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그 다음에 대한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나줘야 된다라고 보는 그림이거든요. 명분 싸움이에요, 차트는. 그럼 명분을 만들어 주려면 다날이 조금 더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나 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뒤따라간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마켓컬리 관련해서 이 흥국 FMB가 대장으로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기존의 흐름 여기서 한 차례 누르면서 저희 회원님들한테 저는 이 종목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마켓컬리 관련주인지는 몰랐어요, 사실상. 이번에 상한가를 가고 나서 알았어요. 계속 이 매물 소화만 오지게 하고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서 얘는 뭔가 한 번은 더 칠 수 있는 그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모습인데, 그게 마켓컬리로 가는 부분까지는 제가 전 차트 위주로 보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기존에 상장하고 굉장히 많이 빠진 그림이죠. 그러면 월봉상의 그림으로 봤을 때 기존에 제가 이 흐름을 봤을 때 목표가를 설정했던 자리가 4,700원에서 많이 올라가면 5,900원까지 봤던 자리예요. 이 자리 6,000원을 넘어서야만이 그 다음에 대한 고점을 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7,000원 정도까지. 그러면 지금의 모양에서 요 봉 안에 와 있다면 현재 단기적으로 4,750원의 기준에서 이 자리를 넘어간다면 5,000원까지는 한 번은 체크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당연히 갭이 뜨면 그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갭이 뜨면 당연히 5,000원 20% 갭이 떠야 한 15% 이상 갭이 떠야 5,000원 안으로 들어가겠네요. 그죠? 5,000원 안에 들어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5,100원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면 얘는 6,000원에서 7,00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6,000원에서 6,400원 부근까지만 볼게요. 7,000원 너무 오바 같고, 실제적으로 이 마켓컬리 얘기가 나오지만 뭐 이번 주 혹은 다음 달에 상장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한 번 정도 쌓아놓고 누르는 그림은 한 번 정도 필요하다. 여기서 주구장창 날아가는 그림은 조금 에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시 주봉으로 돌아와서 흐름을 보면, 이렇게 그림을 보면 그나마 흐름을 만들었던 여기 4,900원, 그리고 이 900원을 돌파해준다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5,700원에서 5,900원, 그럼 6,000원 사이죠. 그럼 요 자리 때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월요일날 시가가 4,800원 위에서 뜨느냐, 그리고 그 위에 뜬다면 5,000원을 넘어서면 5,100원을 넘어서는지를 보세요. 5,000원이 아니라, 어차피 라운드 피겨값이긴 하지만 5,000원은 이 수급의 영향으로 한 번 정도는 빵 하고 뚫어줄 수는 있거든요. 뚫어줄 수는 있지만 이 5,100원을 넘기는지를 봐라. 넘겨서 지지를 한다면 그 다음 목표가는 5,500원, 그 다음에 5,9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다. 이 자리를 넘겨야 그 다음 목표가인 7,000원대를 또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얘는 거래량이 진짜 많이 터졌거든요. 제가 이 거래량 보고
얘는 요렇게 밀렸어도 한 번은 더 가겠는데 라고 또 판단했던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거래량을 한 번에 싹 뽑아낼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눌렀다가 갈 거냐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어느 정도 또 갭이 뜬다면 얘도 분명히 경고 종목을 받을 거다. 그러면 사마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주가를 빵빵빵 쏘아 올려놓고 한 번 정도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흥국 FMB 같은 경우도 그런 그림은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ECS 뭐 콜센터 관련이라는데 얘는 주가를 단계적으로 상승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눌렀거든요. 눌렀는데 바닥권까지 다 눌렸죠. 기존의 주가 상승이 한 차례 올라왔다가 여기서 한 차례 눌렸고, 그죠? 여기서 한 차례 눌리고 그 다음에 눌렀던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나서 누르는 자리가 여기 1차적인 자리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 라인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상한가를 강하게 뽑아냈거든요. 그러면 일단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죠. 그죠?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구름대 위에서 지지가 나올 모습인 거냐? 슈팅이 나올 자리인 거냐? 슈팅이 나온다면 요 위로 갭상승이 나올 거냐? 아니면 밑에서 갭상승이 나올 거냐의 관점이에요. 밑에서 갭상승이 나온다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7,250원에서 여기 7,500원 사이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얘가 오버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8,4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은 바로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인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사실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마켓컬리가 연내 상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감이 하루 이틀 정도 단기적으로만 상승을 해주고 앞으로의 흐름, 추세를 보면서 그 다음에 행보를 좀 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는 기준이라, 그런 기준이라 여기 7,250원에서 여기 사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원더슈팅이 나오더라도 요 자리를 넘어서지는 못할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7,800원. 7,250원 1차, 그 다음에 7,800원대. 그리고 3차가 8,400원대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 요런 그림을 좀 만들었으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조금 더, 뭐, 하여튼 요런 그림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의 모습이에요. 어찌됐든 이 월봉의 모양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계속 이 수급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봉의 모양도 길어지는 모습인 거고, 여기 길었고 여기 좀 짧았죠. 근데 두 개로 따지면 요만큼의 길이는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밑으로 눌렀던 저점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여기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요런 모습을 나타내 줘야만이 그 다음에 눌리더라도 또 요런 모습을 만들어내 줄 수 있는 그림인데, 그렇지 않고 이번 달 여기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한 차례는 어디? 요런 자리까지 다시 한번 누를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보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요런 자리까지는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는 관점이다. 근데 뭐 월봉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뭐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장중에 큰 이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고 나서 거래가 빵 터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누를 수 있는 그림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엄청 강하게 쏟아냈고, 얘가 시간에서 좀 움직였나요?
시간에서 움직일 게 없구나. 예,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갭 띄었을 때 어디까지 가는지는 꼭 체크해 보셔라. 살만한 것들은 다 상한가예요.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한번 갱신하긴 했는데 얘는 꾸준하게 상승해서 올라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고점이 6,100원대예요. 이 자리는 쉽사리 안 내줄 확률이 높아요. 이 자리를 쉽사리 내주려면 이 위로 갭을 띄워버린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한 번 더 쏠 수 있다. 대신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는 맞고 떨어질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번을 계기로 주가를 한 차례 하락시킬 확률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슬금슬금 올라가던 종목이 거래가 들어오면서 각도를 갑자기 올렸거든요. 그럼 이 각도가 여기서 한 번 더 쏘겠죠. 한 번 쏘고 나서 흘러내릴 때 이 각도가 바뀌면 주가는 한 차례 내려앉는다 라는 관점이죠. 하루 이틀 이게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정도 한번 쏠 수 있지만 들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지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애매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무조건 누르는 그림 아니면 월요일날 개파락으로 혹시나 밀려서 누르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는 관심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갭을 띄워놓고 올렸다가 누르는 그림이라면 저는 좀 자제를 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얘는 상장가도 훨씬 넘어서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당연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이슈로 붙여서 해먹었을 수 있는 종목인 거고 이격도도 정직하게 너무 벌려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은 모을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요. 신규로 혹시나 다시 들이대 볼 수 있는 자리로는 저는 6,000원 밑에서 내려온다면 6,000원 밑에서 한번 잡아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도 먹고 그 다음 흐름을 볼 것 같은 모습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얘나 DSC 인버스트먼트 다 투자 관련이죠. 얘네들은 그런 모습인 거고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이 화이자 맞죠? 화이자 그 이송할 때 냉동고 관련으로 좀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기존에 만들었던 이 박스권의 추세를 어느 정도 이탈을 하는 모습으로 끝났었던 종목이었는데 그 자리를 다시 이제 집어 올려놨거든요. 이번에 이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으로 테마를 형성하면서 그럼 이 중간값이 15,000원을 살짝 넘기는 부분이에요. 이 자리 위로 올라탄다면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하단을 때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박스권 하단을 때린다면 여기죠. 13,000원을 이탈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1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당분간은 또 요 흐름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흐름 안에서 이 자리를 깨고 13,000원을 이탈한다면 주가가 한 번은 더 흘러내릴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얘는 10,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밀어줘야 확실하게 저점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저점을 형성한 자리는 맞아요. 형성한 자리는 맞아요. 여기서 반등이 이 위로 15,500원 위로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만이 이 바닥 이 지지 라인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렇지 못하고 이 위로 못 올라탄다면 결국엔 여기서 한 차례 버티는 그림이 나오다가 15,500원을 넘기는 그림이 안 나오면 결국엔 한 번 더 밀리는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차트의 그림이 그렇거든요. 그게 수급의 영향이에요. 말 그대로 수급이 세다라는 건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얘기인 거고, 즉 매수세가 없더라도 매도세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 팔아야만이 누군가 살 수 있는 구조가 주식 구조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다 들고 있다. 비어있는 주식은 없다. 누군가 다 들고 있다라는 거고, 누군가가 살 사람이 있어야 사실 팔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사는 거 역시 누군가 팔아줘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살려면 그만큼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는 관점인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이라도 사는 사람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매도 수익 실현을 하려고 주식을 사는 부분이니까, 얘네들만 살짝살짝 팔아도 꾸준하게 위에서 높은 가격에서 사줄 사람이 없다면 주가는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없을 때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 15,500원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13,000원은 지지해줘야만이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네요. 종목이 많아서. 이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흐름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지만 워낙 좀 지저분한 거고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고 기존의 모양을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 얘는 6,100원 6,1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흐름 주가가 바뀔 수 있다. 6,10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한다면 못해도 6,600원에서 7,000원은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고, 최종 목적지는 8,000원 부근까지도 가능한 그림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밑에 있는 5,000원대를 다시 한번 지지하는 그림을 형성을 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양이란 종목도 나쁘지 않다. 얘는 회사가 그렇게 어느 정도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움직이는 회사 같아요.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가고 있고, 고점 역시도 꾸준하게 상승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고점을 만들었고 다시 한 차례 눌렀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가는 한번 빠질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 자리에 대한 요 자리보다는 한 번은 고점을 높여놔야 된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세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현재까지 추세는 나쁘지 않아요. 대신 여기 6,750원 위로 고점을 한 번이라도 올려놓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추세는 한 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될 종목이에요. 지금의 그림으로는. 한 번은 5,000원 밑으로 이탈할 수도 있는 모습이다. 지금 당장은 나쁘지 않지만 향후의 흐름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쵸? 이 위로 올라타야 돼요. 이제 밑에서부터 꾸준하게 쳐 올리면서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왔죠. 이렇게 역삼각형의 패턴의 모양을 만들었던 그림일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서 계속 움직이든 하려면 6,300원 위로는 한번 넘기는 그림이 나타나주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은 하락하는 그림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추세선 안에서 지지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5,000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여기서 다시 한 차례 이 추세 라인으로 올라타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는 보실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나쁘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고점은 한 번은 갱신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 6,700원 정도는 한번 갱신을 해주려면 몸통이 6,300원 위로는 한번 올라와줘야 된다 라는 모습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가를 한 차례 정도 이 5,300원 혹은 5,000원을 이탈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나타내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팜스코 역시도 기존에 고점 만들어 놓고 이 고점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는데, 일단 몸통을 살짝
밑으로 눌러놓고 끝났죠. 고점을 한번 갱신하긴 했지만, 그러면 어찌됐든 8,100원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종가상 나타나는 게 안전하다. 그래야만이 다시 한번 여기 9,000원에서 9,500원대에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는 뭐다? 한 번 더 누르면서 이 바닥을, 단기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 7,000원대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을 생각하든, 아니면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요 저점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막 날아가서 막 요런 자리 막 날아갈 때는 아직은 아니다. 많이 가야 7,000원이, 많이 가야 11,000원이겠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많이 가야 단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누를 때 이 7,5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그 다음에 또 13,000원에서 14,000원을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니까 아무튼 잘 판단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어소프트, 얘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얘는 꼭 마켓 관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 새벽 배송에 대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자회사가 또 새벽 배송을 하는 자회사가 매출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좀 신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1파동이 나왔고 하락을 해주고 나서 3파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4파 A, B, C가 나오고 나서 지금 5파가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나올 자리는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올 자리는 다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22,500원에서 23,000원 부근을 이 몸통으로 강하게 돌파하고 종가상 끝나지 않으면 뭐다? 이제는 고점이다. 물량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단기적인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다시 한 차례 요런 13,000원에서 이 만원대 사이로 내려온다면 그때가 다시 신규 매수의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뭐 기술적으로는 15,000원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 15,000원 반등이 18,000원을 넘기지 못하면 뭐다? 주가는 말씀드린 13,000원에서 만원대까지는 한번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종목을 바라보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 체크하시고요. KC피드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를 갔지만 얘는 뭐 기껏 많이 가야 3,800원에서 4,000원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고, 오버슈팅이 4,300원까지는 열어둘 수는 있지만 그게 단숨에 올라갈 것 같진 않아 보인다. 그러면 3,8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할 필요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 3,600원도 일단 저항이네요. 3,600원에서 3,800원 보는 관점이 맞을 것 같아요. 얘는 월봉을 보더라도 기존에 올라왔던 거래량보다 터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자리가 뭐다? 단기적인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3,400원에서 3,600원대 여기 이상을 넘기는 확률은 드물 거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길어졌는데 많이 보실지 모르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뭐 재료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 기준에서는 바로 가기보다는 분명히 어느 정도 조정의 모양을, 이게 눌림이든 조정이든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신규 매수 기회를 분명히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했을 때 물량을 털고 완벽하게 다 털든 아니면 뭐 60% 70% 이상 털고 30% 들고 가다가 주가가 빠지면 다시 그 70%를 들고 있는 물량을 하락했을 때 넣는 것도 하나의 이 계좌를 풍성하게 하는, 또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고깝게 보지 마시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아무튼 이런 생각도 갖구나, 그런 뭐 생각도 갖고 있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